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는 역시 초명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조금 자극적으로 지은 것 같긴 한데, 왜 여러 명리학의 고서에서는 편제나 평관은 천간에 떠있는 걸 반기고 정제나 정관은 지지에 암장되는 걸 반겼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정제하고 편제의 차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정제는 같은 재물의 입장에서 고정적인 재물, 즉 월급이죠. 내가 언제 얼마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예측이 된다 그러면 정제고요. 뭔가 불확실한 재물, 또 편제할 때 편자가 치우칠 편자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많이 들어오고 어쩔 때는 좀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고정적이지 않은 유동적인 재물을 보통 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 돈이 아닌 돈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공공의 돈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남에게 빌린 돈도 편제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이건 재물의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물론 재성은 네트워크라는 의미도 있고요, 일간이 극한다는 관점에서는 사회적인 활동 영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재물의 관점으로만 제가 재성을 좀 바라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제하고 편제를 이렇게 나눴을 때 많은 고서들이 정제는 차라리 지지에 암장되는 게 낫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암장이 뭐냐면 지장간에 잘 숨겨져 있는 그런 상태를 암장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제는 천간에 뜨면 안 된다, 즉 지지에 있는 정제가 천간에 투출되거나 투관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일단 정제가 천간에 뜨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일간과 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자, 예를 들면 갑목 입장에서 정제가 뭐죠? 기토입니다. 그러면 갑기 합이 될 수 있겠죠. 병화 입장에서 정제는 뭐죠? 신금이죠. 무토 입장에서는요, 개수가 됩니다. 경금 입장에서는 을목이 되죠. 임수 입장에서는 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요, 양간은 천간에서 정제와 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정제가 천간에 뜨면 일간과 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편제가 천간에 뜨면 어떻게 될까요? 편제가 천간에 뜨면 일간과 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 갑목은 뭐랑 충을 하죠? 천간에서 경금입니다. 을목은요, 신금하고 충을 하죠. 병화는요, 임수하고 충을 하고요. 정화는 개수와 충을 합니다. 무토하고 기토는 토다 보니까 충을 한다기보다는 얘네들은 좀 극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외를 하고요. 임수는 병화하고 충을 하고 개수는 정화하고 충을 하죠. 그러니까 토일간인 무토하고 기토를 제외하고 어때요? 전부 다 편제랑 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편제가 천간에 뜨면 일간하고 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정제하고 편제의 속성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정제하고 다르게 편제는요, 좀 유동적이고요, 그리고 불안정합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규모가 큰 재물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고정적이지 않은 재물이다 보니까 이게 유동적이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데, 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충은 뭔가 깨진다는 게 아니고, 이게 근을 강하게 두고 있을 경우에는 충이 되면 활성화가 됩니다. 이 기운이 활성화가 돼요, 충이 되면요. 그럼 편제는 어쨌든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재물인데 대신 규모가 크잖아요. 이런 편제는 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털릴 때는 많이 털릴 수도 있지만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충이 돼서 이 기운이 활성화되면 더욱더 큰 돈을 확 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제가 충이 되는 걸 활성화된다라는 관점에서 정제보다 편제가 충이 되는 걸 훨씬 반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정제는 만약에 천간에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천간에 드러나면 남들의 눈에 더 잘 띄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제하고 편제를 굳이 나누면 뭐가 더 돈을 꼼꼼하게 아끼죠? 정제죠. 정제가 너무 과다한 분들의 단점이 조금 돈을 써야 될 때 잘 안 쓴다는 거, 나쁘게 이야기하면 쪼잔하는 거고요, 좋게 이야기하면 알뜰하고 재정관리를 잘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천간에 떠있는데 남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내가 월급을 얼마씩 받는지 남들이 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모두 국가가 내 월급을 얼마씩 받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기 전에 월급쟁이들의 월급은 어떻게 되죠? 유리지갑이라 국가에서 내 돈을 내가 땡기기도 전에 미리 세금으로 다 털어가잖아요. 이게 정제라는 거예요. 이게 정제가 천간에 떠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도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정제는 규모가 좀 작은 재물이잖아요, 편제에 비하면. 그래서 오히려 정제가 천간에 뜨면 남들이 다 볼 수 있고 알기 때문에 돈을 더 모으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관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안 그래도 편제에 비해서는 돈을 잘 안 쓰는데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고 뭐라 생각한다? 쪼잔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고소에서는 정제가 청간에 뜨는 걸 별로 반기지 않고 대신에 암장되는 걸 더욱 반겼다라고 봐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정제하고 편제를 충이 되었을 때 활성화되어 그 기운이 더욱 강해지고 선명해진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편제가 충이 되는 걸 더욱 반길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건 확장하면요, 정제하고 편관의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서에서는 똑같이 편관하고 정관 중에 뭐가 차라리 천간에 떠있는 걸 더 반겼다? 편관이 떠있는 걸 더 반겼어요. 왜? 정관은 편관하고 똑같이 관성, 즉 내가 위로 올라가는 힘, 승진이 될 수 있는 힘이라고 할 때 정관은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힘입니다. 편관은요, 불시에 올라가는 힘이죠. 편관 같은 경우는요, 잘 쓰면 내가 이등병이었는데 전방 근무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무장공비를 만나요. 근데 무장공비를 때려잡습니다. 무장공비가 도망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는데 팔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어이없게 편하게 잡는, 내가 편관을 잘 다스릴 수 있기만 하면요. 그래서 이등병이 갑자기 무장공비를 때려잡고 그냥 장교로 전역이 되는 거예요, 순간. 이런 게 편관의 힘이거든요. 근데 편관이 불시에 올라가는 힘인데 정관하고 편관을 놓고 봤을 때 어차피 불안정하지만 한 번에 높이 승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이 돼서 활성화되는 걸 반기는 쪽은 편관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격국론적 관점으로 확장을 하면요, 아마 지지의 뿌리를 갖춘 편제나 편관이 딱 시간, 그러니까 시주에서 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딱 하나 드러나 있을 때 이걸 정말 귀하게 봤어요. 이게 뭐죠? 네, 시상일위 편제격, 그리고 시상일위 편관격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상일위 정제격, 시상일위 정관격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편제나 편관은 천간에 떠있는 걸 가장 귀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시간에 떠있는 걸, 특히 월지에 있는 게 시간에 뜨는 걸 가장 귀하게 봤는데 그만큼 시주를 일간이 가진 도구로 잘 쓸 수 있다라는 관점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런 사주가 시상일위 편제격이긴 해요. 물론 짝퉁입니다. 왜 짝퉁이냐? 여기 보면 이 시간에 편제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있는 편제가요, 미중을목에도 통근에 있습니다. 뿌리가 있다는 뜻이죠. 물론 신금하고 충이네요. 그래서 많이 흔들립니다.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다행히 을목은 미중을목에 뿌리가 있고요. 멀긴 하지만 연지 진토 안에 있는 지장간 을목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충이 돼 있기는 한데 이거는 완전히 뿌리채 뽑혀서 기운을 못 드러내는 그런 건 아니고요.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운을 선명하게 드러내요. 그래서 이게 시상일위 편제격인데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지인이거든요. 이분이 사업가예요.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업가고요. 아주 젊습니다. 젊은 분인데요. 정말 돈도 잘 쓰고 많이 모으는 분이세요. 사업체도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짝퉁, 시상일위 편제격이라고 했냐. 원래 시간에 떠있는 편제가 지지에 강하게 통근에 있고, 그런데 통근을 하더라도 어디에 해야 돼요? 웬만하면 월지에 통근을 해야 돼요. 월지에. 근데 이 사주는 월지에 통근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편제가 충이나 합의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주는 또 충도 돼 있고 을경합도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짝퉁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있는 편제의 기운을 너무나 잘 쓰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간에 편제가 떠 있는데 이게 지지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 얼마만큼 그 기운이 강한가, 이런 거를 잘 알려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제하고요, 정관은 왜 지지에 암장되는 걸 반겼을까요? 천간은 뭘 의미하죠? 목표나 이상이나 꿈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걸 의미하는 자리에 간지가 투출하면 어떻게 돼요? 일간의 지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더욱 뚜렷해집니다. 그러면 이 얘기인 즉슨 뭐냐? 외부에서도 이를 더욱 잘 인지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간에 정제가 떴을 때 나 월급 받는 게 고정적이고 규모가 크진 않은데 이런 것들을 남에게 쉽게 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사주 구조 전체를 봐야 되고요. 또 겁재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합니다. 외부에서도 쉽게 이러한 것들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정제는 안정적이다. 그리고 실속 있다. 이런 게 강점이에요. 근데 편제에 비해서는 규모가 크지 않다. 근데 이런 재산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걸 꺼렸다는 거. 왜냐면 주머니에 내가 금을 숨기고 있으면 괜찮은데 남들이 다 아는 겁니다. 쟤 주머니에 1억짜리 수표 있다. 그러면 도둑맞기 쉽잖아요. 주머니에 황금을 숨기고 있어야 되죠. 그게 뭐냐면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머니에 꼭꼭 숨겨놓고 있다.
내 집에 있는 금고에 꼭꼭 숨겨놓고 있다. 이게 지장간으로 암장되어 있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천간에 괜히 드러나서 충이 되어서 깨지는 것보다 차라리 정관이나 정제다 이런 것들은 안정적인 기운이다 보니까 드러나서 충이 돼서 깨지는 것보다 암장돼서 보호받는 것, 이런 걸 더욱더 반기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요, 정답이 따로 없는데 제가 혼자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제, 정관, 편제, 편관을 충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격국론적 관점에서 시상일이 편제격, 그리고 시상일이 편관격일 때 이 기운이 얼마만큼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는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명리학을 만약 공부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정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명리적인 사고를 해서 그 근거를 추론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공부하면서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쪼꼬명리. 그리고 제가 라이브 클래스라는 곳에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했던 초급반 강의를 VOD로 판매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이트 주소는 제가 영상 댓글에다가 달아둘게요. 이게 제 라이브 클래스 사이트인데요. 들어가 보시면 제 강의 소개해놨고, 그리고 1강부터 12강까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강의실 들어가시면 제가 거의 2시간 정도 해당되는 3-1강 영상하고 11-1강 영상을 그냥 무료로 공개를 해놨어요. 실은 왜 이 영상을 제가 공개를 했냐면, 이때 강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귀찮아가지고 영상 2개 그냥 클릭해서 무료로 바꿔야지 라고 올렸는데, 그게 3-1강하고요 11-1강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들 보시면 재성하고 관성에 대한 공부가 좀 더 되실 것 같고요, 천간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공부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볼 수 있는 영상이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잉.